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요. 요즘 노인네들은 위생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 진짜 짜증나. 손소독제 있으니까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으세요. 애 봐줄 사람이 없다고 울며불며 매달리던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정옥자님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덜컥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KTX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가서 들은 첫 마디가 더러운 손. 아들 집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감사 대신 며느리의 감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달려 있었고 냉장고엔 함부로 열지 마세요라는 메모까지. 대구에서 서울까지 달려간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공짜 파출부의 베이비시터일 뿐이었죠. 그녀의 하루는 육아가 아니라 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발견한 남편이 남긴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권력의 판을 뒤엎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정옥자입니다. 대구에서 32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은퇴한 75세 할머니죠. 그날은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전을 붙이던 손이 멈춘 건 서울 사는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우리 유리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울먹이는 얼굴 너머로 처음 보는 손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눈이 동그랗고 코는 꼭 우리 동훈이를 빼닮았더군요. 가슴이 저릿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낳은 아이,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하겠나 싶었죠. 수 씨는 무릎을 부여잡고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첫 손주 보러 가요. 당신도 잘 지켜봐요. 지갑에서 꺼낸 손주 사진 한 장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2시간 반.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은 벌써 손주에게 가 있었어요. 아들 동훈이는 역에서 나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 왔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왠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왜 그렇게 파리해 보이노?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동훈이는 그저 웃으며 내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차에 타니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보였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 손주가 타는 자리구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동훈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조금만 도와줘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죠. 내 손주 봐주는데 뭐가 힘들겠노. 내가 다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낀 건 이상한 냉기였습니다. 삭막함이 느껴지는 집 안 분위기에 잠시 발걸음이 멈칫했어요. 거실 천장부터 부엌까지 까만 눈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 돔 형태의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고? 동훈이가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요즘 육아는 다 이래. 홈 카메라로 아기 안전 관리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때 며느리 미영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화면에서 보던 울먹이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차림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과학 육아를 하고 있어서요. 과학 육아라.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려고 다가가는데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손 소독 먼저 해주세요. 요즘 어르신들은 위생 개념이 좀. 유리 안거나 만질 때는 손 소독 먼저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생 개념.
내가 32년간 병원에서 일했는데 나를 세균 취급하는 며느리.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꿀꺽 삼켰어요. 동훈이는 그저 바닥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손주 한번 안아보자고 소독까지 해야 하나. 작게 중얼거리자 미영이의 표정이 더 딱딱해졌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손주 건강을 위해서죠. 결국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거실에 비치된 손 소독제까지 꼼꼼히 발랐습니다. 미영이는 태블릿을 들고 와서 내밀었어요. 여기 육아 규칙이에요. 꼭 지켜주세요. 화면을 넘기며 설명하는데 규칙이 아니라 명령 같았습니다. 외출 금지, 창문 개방 금지, 분유는 정확히 100ml, 낮잠은 45분. 저도 간호사로 일했지만 이런 기계적인 규칙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앱으로 실시간 보고해 주셔야 해요. 스마트폰을 내밀며 앱 설치를 요구했죠. 보고? 내가 뭘 보고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유량, 기저귀 교체 시간, 울음 시간. 전부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육아법이에요. 유튜브?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게 왜 내 일과 연관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훈아, 이게 다 먹고? 아들은 그저 미안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한번 해봐요. 곧 적응될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키운대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온 건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구나.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 무슨 일을 하러 온 거지? 하지만 미영이가 들고 온 손주의 작은 얼굴을 보자 모든 의문이 순간 사라졌어요. 보드랍고 하얀 피부, 감겨있는 작은 눈.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다. 이거 다 배워볼게. 그날 밤 좁은 손님방으로 들어와 짐을 풀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 시절엔 애 얼굴 보려면 기저귀부터 갈아야 했는데 이제는 손 소독부터 해야 하는구나. 방 천장을 보니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계속 켜져 있더군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주 얼굴만 보고 있자. 그거면 됐다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가 울길래 안아서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해 좀 보자. 따뜻하네. 그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외선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었죠. 아이 피부에 자외선 노출되면 피부암 위험 높아져요. 창문 앞에 서지 마세요. 이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수십 개 날아왔습니다. 자외선의 위험성, 신생아 피부 관리법 같은 기사들. 손주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평생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통제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속품이 됐어요. 공기청정기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보는 건 행복했지만 그 검은 눈들이 따라다니는 집은 감옥 같았어요. 내 첫날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구에 두고 온 고요한 삶이 그리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시스템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어요. 수유 시간입니다. 수유량 100ml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주를 안고 분유를 먹이는데 벽에 걸린 온도계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실내 온도 26.5도, 적정 온도 초과.
냉방 가동합니다. 모든 게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동훈아, 애기 먹이는데 에어컨 너무 세게 튼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손주가 울면 저만 일어났죠. 등이 끊어질 듯 아파도 혼자서 아이를 안고 거실을 빙빙 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항상 휴대폰으로 모든 걸 지켜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그렇게 안으면 안 돼요. 척추 발달에 안 좋아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어떻게 자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중얼거리는데 옆방에서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똑같은 집에 있으면서 얼굴 마주치기는 싫은가 봐요. 이틀째 되던 날 미영이가 처음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유튜브 촬영해야 해서요. 아기 좀 조용히 부탁드려요.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하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생아 케어 특집입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내 모습이 찍히고 있다는 걸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간호사 출신이라 육아의 전문가세요.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죠? 뭐라고? 내가 언제? 가슴에서 불이 확 올라왔지만 카메라가 켜진 상태라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웃어주세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세요. 미영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육아에 지쳐 있을 때 선뜻 도와주겠다고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마음이 약해 달려온 거였어요. 방송이 끝나자 미영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방금 영상은 제 채널에서 중요한 콘텐츠예요. 댓글에 뭐라고 물어보면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손주를 돌보러 온 게 아니라 며느리 방송의 소품으로 불려온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손주를 재우기 위해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등은 부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새벽 3시 손주가 계속 울어 어쩔 수 없이 동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좀 도와줘라. 하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제발 좀. 문 뒤에서 들려온 미영의 소리. 당신 엄마가 애 좀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불렀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저 애 좀 보는 사람이었다니. 눈물을 삼키며 손주를 안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TV가 켜져 있어서 볼륨을 낮추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며느리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오늘은 완벽한 엄마의 24시간을 공개합니다. 영상 속 미영은 손수 이유식을 만들고 아기와 노래하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현실은 아기 울음소리에 방문 하나 열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영상의 댓글이었어요. 육아 여신이세요. 시어머니가 부럽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도움은커녕.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주는 제 품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울음을 참느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미영이 화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오늘 외출해야 해서요. 아기 좀 봐주세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미영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어요.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골프스타그램, 해시태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제가 손주 똥 기저귀 갈고 있을 때 그녀는 골프장에 있었던 겁니다. 동훈이마저 퇴근 후 늦게 들어오더니 한마디. 엄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왔을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감시 카메라 속 내 모습은 그저 가사도우미였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열이 올랐습니다. 밤새 손주를 안고 돌아다니다 결국 몸살이 난 거예요. 동훈아, 엄마가 좀 아프다. 아들은 시계만 보더니 짜증을 냈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어제 말했잖아. 미영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 하필 오늘 아프세요? 제가 유튜브 촬영 있는데. 그리고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귀에도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 넌 왜 그렇게 정신이 없니? 그리고 저에게는 해열제 하나 던져주고 나가버렸어요. 저녁이 돼서야 열이 좀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미영이 올린 세 게시물. 해시태그 힐링 저녁, 해시태그 스테이크 맛집, 해시태그 육아 맘심표. 그날 밤 저는 아픈 몸으로 손주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딸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이불을 적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이름 없는 가사 노동자일 뿐이었어요. 열흘이 지나자 제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새벽 2시 손주를 재우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은 푹 꺼지고 볼은 홀쭉해졌죠. 양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가겠구나. 중얼거리는데 목까지 아팠어요. 몸에서 열이 확 올랐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 옷이 다 젖었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고열이 시작됐다는 걸. 겨우 침대에 누웠는데 손주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나가 안아주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고? 몸살 기운이 확 올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손주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새벽 내내 아이를 달래며 떨어지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침이 되자 동훈이가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들은 저를 쳐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감기 걸렸어? 하필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도움은커녕 짜증만 내더군요. 미영도 거실로 나와 상황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하필 오늘 아프세요? 제가 오늘 외부 촬영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도 아픈 사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나 오늘 촬영 있어서 못 가. 어머니가 아프시대. 좀 와서 봐줄래?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뭐? 골프 약속?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알았어. 됐어. 미영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해열제를 꺼내 테이블에 턱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우리 둘 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대로 현관문을 나서는 두 사람. 문이 닫히자마자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9도가 넘는 열로 온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겨우 일어나 해열제를 삼키고 손주를 달랬습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아파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종일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분유도 데우고 기저귀도 갈았죠. 열이 오르내리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하루를 버텼어요. 밤이 되어서야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묻는 척하지만 표정은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일은 괜찮으시겠죠?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요. 답도 듣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미영의 인스타그램에는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해시태그 힐링 저녁, 해시태그 프리미엄 스테이크, 해시태그 워킹 맘이여유.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아기를 돌보는데 그녀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푸석한 머리, 창백한 얼굴, 쿠션 자국이 선명한 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옥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아들의 아이를 돌보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다음 날도 열은 계속됐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선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걱정시키기 싫어 참았어요. 대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날 밤 미영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 육아 비법을 모두 공개할게요. 뒤편에서 어렴풋이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희 어머님이 손주라면 정말 껌뻑 죽으시거든요. 손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주셨어요. 완전 천사 시어머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거짓말이 수십만 명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워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랬으면 같은 말들이 올라왔어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미영은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방송 때 잘 협조해 주세요. 시청자들이 좋아하거든요. 협조가 아니라 이용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존재가, 제 이름이 모두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짐을 챙기다가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고? 놀랍게도 남편이 제 앞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종이 한 장이었어요. 낡은 봉투를 손에 들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직전에 제게 건넸던 그 봉투였어요. 옥자야, 이거 잘 간직해라.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단순히 추억이 담긴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노란빛이 바랜 봉투 앞면에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옥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직도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지금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이걸 발견한 걸까? 운명이란 게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치 보물상자를 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안에는 꼭꼭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종이를 펼쳐보니 놀라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주소, 내가 지금 있는 이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다음 줄을 읽는데 숨이 막혔어요. 소유자 정옥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었어요. 정옥자, 내 이름이. 이게 어떻게... 종이를 손에서 떨어뜨렸다가 황급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지금 피눈물 흘리며 하녀처럼 일하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 바로 나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봉투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한 장씩 꺼내보는데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연금보험 증서, 대구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모든 서류의 명의자는 정옥자였습니다. 남편이 몰래 내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옥자야, 이 집은 내 거다. 무슨 일 있어도 지켜라. 마이너스 진수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목이 메어 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렇게 날 지키고 있었군요. 서류들을 한참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내 집이었어요. 내가 세균 취급받고 공짜 가사도우미 취급받는 이 공간이 법적으로는 내 소유였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훈이는 알고 있었을까? 이 집이 내 명의라는 사실을. 아니, 모를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본 아들이 이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대했다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강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지켜라.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나를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평생 묵묵히 살아온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내 집이었으니까. 오열하다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와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대구상가 건물 계약서를 보니 매달 입금되는 임대료가 적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넉넉히 생활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연금보험. 이것도 적지 않은 월 지급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난 가난하지 않았어. 그동안 검소하게 살았던 것은 내 선택이었을 뿐, 실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도망치지 말고 싸워야겠다고. 침대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해야 할까?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더럽다며 위생 개념이 없다며 손소독을 강요하던 미영의 얼굴. 나보다 아내 편만 드는 아들의 표정. 그래도 그들은 내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선 안 됐어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딸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야.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 선희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서울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동훈 오빠네서? 내일 와줄 수 있냐?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네, 당연하죠. 첫 KTX 타고 갈게요. 엄마 괜찮아요? 와서 얘기하자. 엄마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더 이상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등기권리증을 다시 봤어요. 이게 내 것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서류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 위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여기 왔어야 했는지. 서류들을 정리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거예요. 선이가 오면 모든 걸 계획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어.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절망은 아주 가볍게, 희망은 묵직하게 내 손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멸시받는 공짜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발견이 꿈은 아니었을까 싶어 베개 밑을 확인했어요. 낡은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였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홈캠 CCTV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런 취급받으며 안 산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유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다른 마음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할미가 왔다. 울지 마라.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히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주의 얼굴에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평소라면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미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커튼을 열어놓은 채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창문 앞에 왜 또 서 계세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이제 더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애한테 햇빛도 안 보여줄 거냐? 이게 무슨 감옥이고? 미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애는 내 손자다. 내가 내 손자한테 햇빛도 맘대로 못 보여주나?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영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곧 아들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선이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선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선이는 말보다 먼저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꼭 안아주는 딸의 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왔구나. 선이는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엄마, 어쩜 이렇게 야위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요. 그제서야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어요. 몇 주 만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거다. 선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선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이 집이 엄마 거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날 위해 남겨준 거다. 선이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건 완전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엄마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때 선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알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이야,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야겠다.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더러운 세균 취급, CCTV 감시, 밤새 아기 돌보기, 미영의 유튜브 쇼.
선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선희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PD 일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미영의 SNS 계정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화면을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해시태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육아라고 올렸네요. 엄마 모르게 사진도 찍었군요. 선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초상권 침해예요. 더 놀라운 건 날짜별로 정리된 미영의 외출 사진들이었어요. 여기 봐요. 엄마가 아프다던 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스테이크 먹으면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중이라고 적어놨네요. 선희는 모든 자료를 폴더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 수집이요. 법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선희의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이고 냉정했어요. 이 집 CCTV도 다 저장되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가 핸드폰으로 항상 보고 있더라. 선희는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스캔했어요. 역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네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딸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깊게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진 않다. 이건 내 집이고 유리도 있고. 선희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요. 엄마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내가 다 알아볼게요. 그날 오후 선희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홍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통화를 마친 선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대요. 엄마, 이제 엄마 차례예요. 우리가 준비할게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미영과 동훈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엄마, 오늘도 많이 편찮으세요? 동훈이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주 좋다. 우리 선희도 왔고. 미영은 선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아가씨, 언제 오셨어요? 오늘 아침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걱정돼서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미영을 쳐다보는 선희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주를 안고 있는데 미영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내일 유튜브 촬영이 있는데. 말을 끊었습니다. 난 내일 안 된다. 선이랑 약속 있다.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된 촬영인데. 선이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내일은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과 상담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 모시고 가봐야 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와 함께 앉아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유리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미가 널 지킬 거야. 이젠 그냥 참지 않을 거야. 선희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영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서류 다 챙겼죠? 선희가 물었어요. 그래, 다 여기 있다.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미영과 동훈이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눈치를 살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어제 말하지 않았니? 짧게 대답했어요. 동훈이도 평소와 달리 아침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토스트 해줄게.
거절했어요. 됐다. 나가서 먹을 거다. 선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문득 불안해졌어요. 선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뭐가 너무해요? 오빠랑 새언니가 얼마나 엄마를 이용했는지 알아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어요. 홍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정옥자님이시죠? 사모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던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정옥자님이 법적 소유주이고 현재 상황은 노동력 착취에 해당해요. 제 아들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아드님이 열람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어머님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희가 준비해온 증거들도 보여드렸어요. SNS 캡처, 유튜브 영상, CCTV 녹화본. 이건 초상권 침해죠. 불법 촬영에도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어떻게 진행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선희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당연한 일이에요. 오빠가 어쩜 이럴 수 있는지. 집에 도착하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꽃이 놓여 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영이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특별히 준비했어요. 동훈이도 웃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태도였어요. 가족회의를 하자고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동훈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미안했어.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신경 못 썼네. 미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부터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바뀐 태도가 의심스러웠어요. 선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데? 날카롭게 물었어요. 동훈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미영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대구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서 유리랑 함께 다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유리는 보고 싶긴 하다만. 동훈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미영도 다정한 척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유튜브 활동 좀 줄일게요.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빛에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선희가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경고하는 듯 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났어요. 누구지? 오늘은 아무도 안 오기로 했는데. 문을 열자 홍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선희가 일부러 부른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홍 변호사입니다. 정옥자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거실에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요? 동훈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변호사를? 홍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정옥자님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영이 동훈이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공모의 흔적이 보였어요. 무슨 법적 권리요?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자는 정옥자님이시죠. 동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너 알고 있었지?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훈이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영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선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초상권 침해, 불법 촬영, 노동력 착취. 죄목이 꽤 많네요.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착취예요? 동훈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것뿐인데.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너희 집? 이게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선희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오빠, 정신 차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이름으로 해둔 집이야. 그거 알면서도. 동훈이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그냥 세금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 순간 홍 변호사가 CCTV를 가리켰습니다. 저감시 카메라도 불법입니다. 정옥자님의 동의 없이 설치했죠? 미영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건 육아를 위한 거예요. 아기 안전을 위해서. 선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 방에까지 카메라가 있어요? 아기가 그 방에서 혼자잖아요? 말문이 막힌 미영이 동훈이를 쳐다봤어요.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동훈이는 그저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홍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옥자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내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홍 변호사의 질문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자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은 채 내 키는 작았지만 마음은 거대해졌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마치 선언문을 읽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등기권리증을 올려놓았습니다. 소유자, 정옥자, 내 이름이더라. 동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건 단순한 세금 문제로.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입 닥쳐.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선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TV와 연결하더니 화면에 미영의 SNS 게시물들이 나타났어요. 여기 봐라. 내 와이프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픈 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스테이크 먹으며 육아 스트레스 해소 중이라 적은 글.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SNS 포장일 뿐이에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해요. 선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영상이에요. 엄마를 불법 촬영한 증거죠. 화면에 나온 영상.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육아 특집입니다. 영상 속 내 모습이 나왔어요. 당황한 표정, 어색한 미소. 난 동의한 적 없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죠. 미영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손주 좀 본 게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 말에 가슴속 분노가 폭발했어요. 손주 좀 봤다고? 내가 여기서 뭐 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밤새 안고 돌아다니고 너희 음식 해주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 했지? 위생 개념 없는 세균 덩어리라고 했지? 미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아이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천장에 CCTV를 노려봤습니다. 저거 다 떼. 동훈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애 안전을 위해서. 당장 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내가 직접 의자를 끌어왔어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선이가 놀라 다가왔어요. 엄마, 위험해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해야겠다. CCTV를 손으로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두 번, 힘을 주어 당겼어요. 마침내 전선이 끊어지며 CCTV가 떨어졌습니다. 손에 든 그 작은 기계, 날 감시하던 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탁하는 소리와 함께 내 가슴에 묵직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있는 다른 CCTV도 하나씩 떼어냈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건 제 콘텐츠에 중요한. 네 콘텐츠? 내 인생을 네 콘텐츠로 만들었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CCTV를 떼어내고 소파에 앉았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동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니? 주머니에서 남편이 남긴 메모를 꺼냈어요. 이거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떨리는 손으로 동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 내 엄마 거다.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 동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미영이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내쫓으려고요? 유리는요?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 안 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난 너희를 내쫓을 생각 없다. 다만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부터 이 집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첫째, 더 이상 감시 카메라 없다. 둘째, 나를 세균 덩어리라고 부르지 마라. 셋째, 내 손자 유리는 내 방식대로 돌볼 거다. 미영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넷째, 내 유튜브에 날 절대 등장시키지 마라. 홍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은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채널이, 제 커리어가. 동훈이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었어요. 선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부로 나는 너희의 시어머니도 보모도 하녀도 아니다. 그냥 집주인이다. 방으로 들어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손주의 작은 손이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남편이 떠나며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내 인생에 누가 규칙을 강요하던 시절은 지금 이 순간으로 끝이 났습니다. CCTV를 떼어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시의 눈길이 없어 호흡이 편해졌어요. 미영과 동훈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칠 때도 눈길을 피했어요. 어제 유리는 잘 잤니?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네, 잘 잤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영의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뭐 하는 거냐? 문이 열리고 미영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가려고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가슴이 묘하게 아팠어요. 그렇구나. 어디로 가는데? 친정 근처에 작은 전세 구했어요. 동훈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유리는? 미영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 키울게요. 어머니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그래, 알았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벌인 일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손자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았어요. 할미가 많이 보고 싶을 거다. 건강하게 자라라. 작은 입술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선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갔다. 괜찮으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괜찮다. 아니, 사실 조금 허전하구나. 선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살 차례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 말이 맞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은데요. 서울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시세보다 좋은 값에 매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대구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에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어요. 대구에 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 내 공기, 내 냄새. 이게 사람이 숨 쉬는 거지. 처음 며칠은 손자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미영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민미, 민미. 손주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유라, 할미야. 우리 유리 너무 보고 싶네. 밥은 잘 먹고 있어? 화면 속 아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 보였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남긴 상가 임대 수익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소비를 했어요. 책도 사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지역신문 기자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노년의 존엄, 되찾은 이름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내 얘기가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대요. 인터뷰가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노년 재산 관리와 가족 갈등 주제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장에 선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옥자입니다. 75세 할머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이름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정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날 밤
깊은 성취감으로 잠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동훈이와 미영, 그리고 손자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동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들어가도 돼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미영의 화려한 옷차림도 동훈이의 거만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와 내 무릎에 앉았어요. 민미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도 많이 보고 싶었다. 동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이혼할 뻔했어요.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미영이 채널이 망했어. 사람들이 엄마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러 왔어. 동훈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데?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동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립고 정말 미안해서.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말에 그동안의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난 너희를 벌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지. 동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 얼굴 보려면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대구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미는 유리랑 같이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웃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지 않겠어요?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댄 굴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옥자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옥자 여사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하녀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여겨졌던 희생,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굴레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받지 않는 사랑은 침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날 그녀가 CCTV를 떼어낸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존엄을, 그리고 삶을 다시 붙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며 견뎌온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 사연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옥자 여사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